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서 영상 올리는데 좀 소홀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열심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는데요. 위험성 평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단어이지만 막상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예방 활동으로 TBM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꼭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과 안정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르고 그러한 위험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산업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어떤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내고 그 위험을 평가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럼 위험성 평가는 왜 꼭 하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예방입니다.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등을 통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소통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잠재 위험을 예측하고 발견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소 대책을 세워 현장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선된 작업 환경은 일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나아가 회사의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법적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솔직한 말로 다 법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법이 아니면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기업이 그리고 관리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군가는 아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비용이 들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험성 평가는 정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안전활동 중에 꼭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위험성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는 안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로 많은 안전규제 및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투입하고 또 건설 장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근로자 투입 시 안전교육도 해야 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고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장비 운전원 교육과 또한 장비가 불법적인 장비는 아닌지 또는 이상은 없는지 여러 점검도 하셔야 되고 또 장비 운전원이 이런 보험이 들어있는지 이런 보험도 확인하고 또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계획도 세우셔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겠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또 그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또 보호하기 위한 이런 안전장치들을 설치하고 또 근로자의 건강이 이상이 없는지 건강검진도 받게 하시고 또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도구와 자재 등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사전에 파악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에 투입하는 관리자나 그리고 뭐 작업 팀장님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서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안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획을 하고 또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계획 등 이런 여러 가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험성 평가에 다 때려박습니다. 자, 제 말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에 싹 다 때려박은 내용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적었기 때문에 실행을 하실 거죠. 그러면 그 실행한 것들 어떻게 내가 했다고 증명하실 건가요? 아마 다 결과서로 문서화해서 가지고 계실 거죠? 보십시오. 위험성 평가 하나만 잘해도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문서를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창한 안전관리 계획서 하나 만들 바에는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 하나가 더 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 또한 현재 일하는 관리자분들에게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현장 경력이 20년이 넘으셨어도 아직도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또한 똑같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제대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작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왜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서도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일 똑같은 작업과 또 장소에서 그리고 똑같은 일을 몇 달에서 몇 년, 아니 수십 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찾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다 똑같고 별로 위험해 보이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고가 예고하고 오나요? 경력이 많다고 사고를 안 당하나요? 사고라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지만 내 동료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 동료의 무관심과 허술함으로써 인해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산업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고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에 대해 식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험성 평가에는 위험성 평가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크기, 그리고 가능성, 영향 등을 파악하여서 빈도와 강도를 합하여 위험도 등급을 나누고 더욱 큰 위험성에 대해 위험성을 감소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 위험성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그리고 사고의 빈도를 어떻게 파악하죠?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헬스 3대 500 치는 사람이 100kg짜리 바벨을 들 때와 3대 100도 못하는 사람이 바벨 100kg짜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무게는 같을까요? 참 애매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위험성 평가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발견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발견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한번 위험성 평가를 작성된 것들을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작성한 위험성 평가를 보시면은 아마 위험 방지 대책으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작업 주변, 주변을 통제한다. 또한 안전 감시자를 배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 제공한 이번에 그 위험성 평가 양식을 보면은 위험 방지 대책에 대해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대책 우선순위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위험도가 높은 상등급의 경우에는 공법 변경, 그리고 작업 변경, 안전시설물 설치, 개인보호 순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중급의 경우에는 관리자 배치, 위험 저감 교육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상등급과 중등급을 다 섞어서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위험성 평가 시에 안전대책을 만약에 세울 때 우선순위로는 공법 변경, 그리고 작업 방법 변경,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관리자 배치,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이 순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대책으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안전대책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현장에 저희 관리자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하시나요? 그리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리운전 안 하고 집에 가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알려줄 것도 없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자면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고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위험 작업에 있어서 꼭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것들에는 기본적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사항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더라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꼭 현장에 있습니다. 이런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3차 안전장치를 해야 사고가 안 생기겠죠?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여러분, 위험성 평가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핵심이 무엇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성 평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위험성 평가가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이 정말 인터넷에 뒤져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는 맨날 찾아보시겠죠? 저 또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쉽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하나 만들어 본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고자 이것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건설업, 제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의 핵심 요지를 꼭 파악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위험성 평가 시에 사전에 사용하는 것은 바로 포엠을 활용한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방법입니다. 여러분, 포엠 기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 포엠까지 다루면은 너무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포엠 기법은 안전, 품질, 경영 이런 쪽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으로 안전 쪽에서는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이 네 가지 분야로 위험성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찾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포엠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이런 예시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포엠을 활용하여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가 적정한지 아니면 미흡한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은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현장의 관리자분들에게 그냥 위험성 평가하세요 하면은 제대로 대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공해드린 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밥상 차려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현장의 관리자도 위험성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안전관리자 또한 현장에서 한 이 위험성 평가를 확인하고 검토할 때 이 양질의 위험성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사항 내용은 산업 종류에 따라서 다 한 번씩 다르게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는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면은 작업 전에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파악 후에 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자와 함께 공유하여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 결과를 위험성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면 그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위험성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한 건데 이게 맞는 거냐? 아씨, 야, 해놓고도 좀 부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고안한 것이 바로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솔직히 제가 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험성 평가를 너무 어려워하시고 또 위험성 평가를 잘하고 싶어 하시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보여드린 자료는 제가 저의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위험성 평가의 질이 좀 더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현장에 적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꼭 댓글로 이렇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프리였습니다.